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호응드로이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생성자는 말 그대로 이제 생성이 될 때 호출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클래스, 정확히 뭐가 생성되냐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그때 생성자가 호출이 최초로 되면서 이제 클래스 객체 초기화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자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그냥 만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전 프로젝트 말고 이제 파일, 뉴, 프로젝트 만드시고, 자, 넥스트, 프로젝트 네임에 자바, 자, 10강이니까 10, 그래서 finish, this window. 자,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으면 소스 폴더 우클릭 뉴 자바 클래스 해주셔서, 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메인 함수를 미리 준비를 해둡시다. 메인 엔터 하시면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메인 함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퍼블릭 클래스 유저라는 지금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생성자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만드셨을 때 클래스의 뭐 생성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 없죠. 여기 뭐 어떤 것이 뭐 생성자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게 컴파일러가 이미 그 클래스 자체의 생성자를 디폴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자, 기본 생성자는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자, 퍼블릭 유저 이렇게 소괄호 묶음, 중괄호 묶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퍼블릭 유저 소괄호, 중괄호. 자, 정확히는 좀 더 이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생성자 개념은 여기 클래스 이름과 일치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과 일치해야 되고, 뭐 여기다가 또 클래스를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클래스를 써주진 말고 여기 접근 제한자 하나 써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명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여기 소괄호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클래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new로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니까 가장 먼저 여기 안에 코드들을 이렇게 블라블라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좀 저희가 임의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어도 사실은 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만들지는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약간 유저의 정보, 그냥 가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유저 정보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 유저는 뭐 네임이 있겠죠. 네임이 존재할 거고, 스트링, 이 사람의 뭐 나이, 에이지 존재할 거고, 스트링, 뭐 하비, 취미로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인트로 할게요. 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나이, 취미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자, 이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이 친구들이 초기화를 이제 어느 정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로 이 유저, 이 생성자 안에서 하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적게 되냐면, 자, 여기 생성자에서도 다른 곳에서로부터 미리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이름과 나이와 취미, 각각 어디서 생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나이, 취미를 넣어줄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는 뭐 이제 이 클래스 여기서 선언만 해둔 거고,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어디선가 new를 했을 때 얘가 이 네임과 나이, 취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스트링 네임 int 뭐 age 스트링 hobby. 자, 여기 가운데 이제 여기 중간중간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쉼표로 해주신 다음에 스트링 네임 그대로 적으시고 int age 스트링 hobby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좀 구분을 할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네임 앞에 언더바들을 다 붙일게요. 언더바 age 언더바 hobby.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네임은
언더바 네임 하고 세미콜론 달아주시고 언더바 age는 다시요. age는 언더바 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hobby는 언더바 hobby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뭐 클래스의 이제 생성자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생성자를 만든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코드로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를 그냥 다시 지워주시고, 이 유저라는 클래스만 하나 남겨두고, 자, 다시 만듭니다. 소스 폴더에 new 자바 클래스에서 여기서는 이제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퍼블릭 클래스 메인에서 메인 함수를 그냥 바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제 여기가 가장 먼저 이제 실행이 되는 메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저 유저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저희가 임의로 유저 정보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하시면 이제 검색이 되죠. 같은 패키지에 지금 있는데 유저는 자, 변수명은 그냥 소문자로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례예요. 자, new 유저 엔터 이렇게 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마우스 커서를 대보시면 뭐 expected 3 arguments but found 0 그러니까 세 가지의 아규먼트는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걸 안 넣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세미콜론으로 달아주시고 여기가 지금 빨간 줄로 에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되죠. 자, 이 유저를 컨트롤 클릭해볼까요? 컨트롤 클릭해서 타고 가게 되면 자, 여기서 뭔가 뭐 에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선 자, 받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 스트링 타입의 자, 언더바 네임 그리고 인트 타입의 자, age, 스트링 타입의 hobby, 취미. 그러니까 이름, 나이, 취미 순으로 얘네가 받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메인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 생성자 파라미터에 맞게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 맞게 인자를 삽입해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처음에 아까 뭐였죠? 처음에 여기가 이름이었죠.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용철. 자, 쉼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자, 여기 나이를 넣어주는 거였네요. 게다가 인트 타입이면 숫자. 그러니까 이거 이 스트링 타입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넣어줬지만 이제 인트는 숫자를 넣어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쉼표. 자, 여기도 이제 쉼표로 구분을 하고 있죠. 각 인자는 쉼표로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은 취미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자, 취미, 프로그래밍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에러가 세 가지 인자를 다 만족을 시켜주니까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들어가 보셔도 이쪽에서도 이제 뭐 문제되는 요소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에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유저라는 변수 안에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유저 클래스를 생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 행위가 뭐냐면 이 new를 해주는 행위 자체가 클래스를 생성을 해준 거예요. 이 유저라는 클래스 자체는 뭐 메인 함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실행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단독적으로는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붕어빵이라고 했을 때 붕어빵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희가 붕어빵 틀은 이름, 나이, 취미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줬을 뿐이에요. 이 틀이 준비됐으면 이 메인에서 얘를 활용해서 써먹으려고 여기서 그 유저 틀을 가지고 와서 new로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틀 안에 실제 값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사실은 이렇게 생성을 계속 하셔도 이 변수명만 그냥 바꿔준다면 계속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저 뭐 1, 2, 3, 4, 5, 6 이 클래스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만 생성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클래스를 얼마든지 실행하고 여기 안에 데이터들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그냥 진짜 틀이에요. 틀. 이 클래스는 지금 현재 틀입니다. 틀. 얘는 그냥 틀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해서 이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생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여기로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이홍철 27 여기 프로그래밍이라는 지금 데이터들이 넘겨져 왔어요. 이쪽으로 틀 쪽으로 넘겨줬어요. 넘겨준 틀에서는 여기 전역 변수로 선언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name, age, hobby. 얘네들에다가 얘네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빈값이죠. 아무것도 넣어준 게 없죠. 그냥 변수 타입이랑 변수 명만 써줬을 뿐 무언가 어떤 값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널 상태였다가 여기서 클래스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얘네 값들이 비로소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용철 들어왔으니까 이용철이 여기 내려왔죠. 이용철이 여기 네임으로 결국 대입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변수명도 막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다가는 앞에 얘네들에다가 삽입을 값을 넣어줄 때는 this를 붙여줍니다. this는 이것이라는 뜻이죠. 이것.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this의 의미는 뭐 어디 상황에 따라 this라는 의미는 달라지는데 여기에서의 this는 이제 여기 클래스를 가리켜요. 클래스의 이 변수들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this 점 이거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name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age도 위에 여기도 위에인데 여기들은 이제 매개 변수 얘네들을 구분을 지어줄 때 이런 식으로 this를 붙여주시면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코딩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여기 유저가 생성이 되어서 생성될 때 값을 삽입을 해줬고 그 값이 결국엔 이쪽까지 지금 넘겨져 온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값이 생겼죠. 클래스가 생성되자마자 클래스에 이제 값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죠? 클래스에 값이 들어갔는데 자, 이거를 저희가 생성자를 제가 뭐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셀프로 적어봤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매번 생성자들을 클래스들을 뭐 한두 개 만들 것도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에선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단축키가 있어요. 지금 이 행위를 아주 간편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그냥 주석해버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lt, Inser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Generate가 나오고 그냥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돼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Generate 여기 Alt, Insert 있죠. Alt, Insert, Constructor 얘가 바로 생성자를 만드는 친구예요. Constructor 해주시고 Constructor에 파라미터 어떤 거 넣을래? 어떤 인자를 넣을래?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클릭을 해줍니다. Ctrl A 눌러주셔서 전체 선택 OK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이렇게 힘들게 막 일일이 코딩한 거를 그냥 단축키 몇 번으로 손쉽게 생성자를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편리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다시 눌러볼까요? Alt, Insert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Getter and Setter라는 친구를 활용을 해봅시다. 자, 이 Getter and Setter는 또 뭐냐? get이라는 거는 그냥 가져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setter는 세팅하다, 뭔가 설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getter and setter를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Ctrl A로 이 전체 name, age, hobby 변수 선언되어 있는 애들이 검색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그 getter setter들을 다 만들어 버려요. 자, 여기가 바로 지금 getter setter 영역이죠. 자, 여기가 지금 getter setter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자동으로 얘네가 쭈쭈쭉 다 만들어주는데 보시면은 뭐 get name, 여기 get age, get hobby가 있고 set name, set age, set hobby가 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뭐 생성을 했어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클래스를 결국에는 좀 생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 유저에 이제 그 클래스 생성한 애들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유저라는 변수에. 그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sout, system out print ln 해서 여기서 유저를 가지고 와요. 유저 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많은 애들이 검색들이 되죠. 그렇죠? 자, 유저 일단은 뭐 네임으로 갖고 올까요? 유저 네임만 한번 가지고 와보죠. 우클릭해서 여기 run main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용철이라고 여기 우리가 네임을 넣어줬던 거 그대로
프린트 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 생성을 해줄 때 이 유저라는 변수에다가 이 클래스들을 생성한 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 처리 여기에 this.name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네임을 여기에서 좀 호출을 한 거예요. 자, 얘를 마우스 휠 클릭이나 컨트롤 클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을 타게 되죠. 자, 이쪽은 지금 저희가 클래스 생성 시점에서 여기에 이미 값을 넣어줬어요. 그죠? 이용 처리라는 값이 지금 존재하니까 당연히 프린트문을 찍어도 이 유저 변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지금 담은 게 아니라 클래스 틀을 생성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유저라는 변수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용 처리라는 값, 이제 age라는 값, 프로그래밍 그 합이라는 값을 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제 이 생성자를 활용을 한 거죠. 결국엔 저희가 이 클래스 생성할 때 얘네들을 넣어줬으니까 여기 안에 값들이 다 담겨져 있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점을 해서 다시 또 찾아보죠. 점하면은 저희가 생성자로 만들어놨던 변수들이 다 검색이 돼요. 자, age 그리고 점 탑이. 자, 다 찍어보죠. 다 찍어서 한번 봅시다. 상태를. 자, 여기서 실행 바로 눌러주시면 이용철 그리고 여기 27살 프로그래밍 잘 뜨죠. 아주 잘 뜹니다. 왜냐면 이 유저라는 변수 안에는 저희가 이미 데이터를 이 시점에서 여기가 실행 쭈쭈쭉 순서대로 되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클래스 생성을 했으니 이 유저 변수에는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이 세 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 빵틀에 있는 이 클래스들, 여기 안에 있는 그 name, age, 합의 친구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자,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이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번에 데이터를 다 때려 박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name, age, 합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name만 넣어주고 싶고 어느 시점에서는 합의를 뭐 넣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넣어주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getter setter를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건데, 자, 이제 이 getter setter를 한번 활용을 해보죠. 이 생성자랑 이 생성자는 이 클래스 생성될 때 최초로 호출되는 시점이고, 그때 우리는 여기 이 값들을 다 넣어줬고, 이제 뭐 따로따로도 넣어볼 수 있게 따로따로 그 값에 대해서 인자들에 대해서 값도 한번 따로따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주석해버리고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얘만 주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유저는 new 유저 이렇게 만들 건데 이번에는 여기 안에다가 값을 안 넣을 거예요. 생성 시점에서는 값을 안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에러가 나죠. 아까 저희가 봤던 에러인데 지금 인자 3개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자 이번에는 이 3개를 지금 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안 넣을 거예요. getter setter로 활용할 거라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원래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는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얘는 저희가 이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대한 전제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한 개라도 준비를 해놨을 때는 이제 이 친구가 없어져요.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이거 없었으면은 얘도 그냥 없어도 돼요. 봐봐요. 이렇게 없으면은, 그죠? 여기 에러가 안 나죠. 디폴트 생성자가 어차피 아무것도 생성자를 만들어준 적이 없으니 이거랑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얘네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해를 하고, 아, 여기 생성자 한 번도 안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줄게. 디폴트 생성자로 해줄게. 이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생성자를 준비해 놓을 건데 이거 해 놓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없을 경우. 그래서 이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에러가 안 나오려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생성자를 하나 이상 넣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저라는 그냥 빈 생성자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가 실행되겠어요? 컨트롤 클릭으로 쫓아가 보면 이렇게 이쪽을 타게 되죠. 여기 안에는 뭐 빈 값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유저 네임이 호출될 수 있게 우리가, 자, 유저 점 set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getter setter 아까 만들어 놨죠. 저희가 세팅을
여기 이 시점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자, set name만 먼저 해볼게요. set name은 이 컨트롤 클릭으로 쫓아가 보면 뭐 public void 실행용 이제 함수인데, 여기다가 name을 가져와 달라 얘네가 부탁을 하고 있죠. 그 name을 너가 던져준다면 우리가 이 name을 우리 전역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킬 거야 라고 얘네가 getter setter들을 아주 친절하게 단축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대기를 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좀 넣어줄까요? 저희가 홍드로이드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빈 생성자로 실행이 됐었으나 유저 setName을 해준 순간 여기 name은 이제 더 이상 빈 값이 아니죠.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프린트문, 얘네들은 지금 age 합의는 저희가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호출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빈 값일 거고, 얘는 이제 지금 값이 있죠. 얘는 값이 있으니까 얘를 user.name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user. 이제 아까 set을 했으니까 get으로 가져와야죠. get name으로 가져오셔도 돼요. set을 해서 홍드로이드 넣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꺼내 먹을 수 있게 get name을 이렇게 다시 얘네가 준비가 해놨죠. getter. 여기는 이제 리턴형이 스트링 이제 리턴으로 준비를 해놨을 거고, 여기 전역 변수인 이 name 얘를 돌려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setName 때 이미 전역 변수에 값이 넣어줬으니까 get으로 가져올 때 얘 값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한번 해서 눈으로 봐보죠. 하시게 되면 홍드로이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죠. 클래스를 빈 클래스, 빈 빵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유저라는 변수에다가 세팅을 해줄 거야. 뭐라고? 홍드로이드 이름만 넣어줄 거야. 뭐 age 합의는 안 넣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찍을게. 어떤 거를 아까 내가 set name 했던 놈을 그대로 가지고 와줘. get name으로 끌고 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getter랑 setter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생성자랑 getter, setter는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이제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리사이클러블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실제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도 getter, setter, 생성자 이 세 가지의 기본 개념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폴트 생성자, 이제 빈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생성자 만들 때 이게 여기서 어떤 받을 준비들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것도 단축키로 Alt 인서트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맥 iMac 같은 이제 맥 OS 같은 경우는 커맨드 N을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N 호출하시면 똑같이 Alt 인서트처럼 이렇게 생성자나 getter, setter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getter, setter, 생성자 개념까지 다 알아봤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생성자가 저희가 이제 뭐 한 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생성자가 꼭 한 개일 필요도 없어요. 생성자는 얼마든지 여러 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다시 이쪽에다가 공간을 벌려주시고 Alt 인서트 해주셔서 컨스트럭처 불러들이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name, age, 합의 준비되어 있는데, 얘네 말고 이 파라미터를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뭐 name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name, age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들은 얼마든지 만드셔도 돼요. name만 가져온다든지 뭐 아니면 age만 가져온다든지 이 상황에 맞게,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인자에 맞게 넣어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나는 이 스트링 name만 넣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써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홍드로이드 스트링 값을 하나 넣어줄게요. 얘는 지금 잠깐 주석하고 스트링 값을 넣어주게 되면 얘 컨트롤 클릭으로 쫓아가시게 되면 뭐 여기서 어쨌든 생성자의 값이 들어갔는데, 이 생성자 준비되어 있는 이 생성자, 자, 이 생성자를 지금 내가 몇 개 만들었는지 구분을 해드릴게요. 뭐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이 인자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만드셔도 돼요. 다만 그 파라미터 조건에 맞게 기입을 해주셔서 그 생성자가 지금 보시게 되면 변수명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딘가 다른 클래스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노란색 불. 얘네들은 지금 생성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name과 age를 넣은 무슨 생성자에 준비한 적이 없죠. 이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얘도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처럼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이 전액 번수들을 뭐 여러 가지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자들만 이제 준비를 해서 구분만 지어주면은 생성자는 여러 가지 만드셔도 돼요. 다만 파라미터 이제 이런 파라미터의 인자가 똑같으면 안 돼요. 인자의 뭐 이제 스트링 인트 스트링인데 밑에도 뭐 스트링 인트 스트링이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생성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성자의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자 여러 가지를 만드셔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는 단 하나만 사용돼서 이제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클래스가 이제 생성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곳이 이제 생성자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